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관광객 행동론 강의를 맡게 되는 조용훈입니다. 오늘은 제 1주차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관광객 행동론의 오리엔테이션, 하나의 설명이죠. 이 과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어떤 출석은 어떻게 체크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다뤄야 될 어떤 조그만 소제목들, 서브젝트를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게 된다면, 한양대도 관광을 전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계에 뛰어들어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여행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석사 박사까지 따고 나서는 어떻게 좀 운이 좋아서 따가지고 수원대학교라든가 동원대학교, 뭐 상명동원 이런 데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력으로서는 저 업계에 30년이 있다 보니까는 약 한 60여 개국에 한 100여 번 지구를 한 5바퀴 돈 것 같더라고요.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든가 한 대여섯 번씩 이상씩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책을 한 권을 최근에 혹시나 그 여행업에 관심이 좀 깊으신 분들은 혹은 그 인솔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제가 한 30년 동안 한 30년 동안 30년 동안 업계에서 쌓았던 어떤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 책으로 한번 써봤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좀 여유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들 여러분들 또 나중에 또 읽어보시게 되면 그 이제 여행업이라든가 여행사 취업을 한다든가 혹은 여행업에서 인솔자로서 내가 하고 싶다든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요번에 다뤄야 될 건 이제 관광객 행동론. 관광객 행동론. 관광객이란 뭘까요? 관광객이란. 이 관광객이라는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관광 상품을 어떻게 해요?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즉, 소비자란 말이야.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관광객이죠. 그래서 소비자는 과연 뭐냐? 소비 생활을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 관광객이라면 여기서 이제 관광 상품과 관광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소비자라는 거죠. 이 소비자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거니까 경제적인 동물이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 나는 이걸 갖다 우리는 또 하나의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소비자가 그만큼 많다. 크다, 넓다,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소비자라는 건 뭐냐?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소비자들의 특징, 즉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주 유형이 되게 다양하다. 소아들도, 유아들도, 아동들, 성인, 직장인, 주부, 학생 그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유형을 띠고 있는 것이 또 소비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은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나는 이거를 꼭 가져야 하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이 만족하고, 나 자신이 그 생활에서 만족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한 기대치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재화를 벌어들여서 내가 구매하고 싶은 것들을 구매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그 정도의 위치, 즉 소셜 포지션이거든요. 그런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기 위해서도 소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행동이란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이제 소비자라는 어떤 개념을 살짝 잡아봤고, 다음에 그 소비자들의 어떤 특징을 살펴봤어요. 그럼 소비자 행동이란 뭐냐? 즉, 관광객의 행동이란 뭐냐? 유형의 제품을, 무형의 서비스를, 하는 거죠.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무형의 서비스가 유형의 서비스를 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서 그 서비스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진 않죠. 탐색을 하죠. 제품을 탐색을 하고, 그걸 또 구매를 하고, 사용도 해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내리잖아요. 여러분들 댓글 달고 리뷰 다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평가도 하고, 또한 그거를 갖다 처분해서 없애버리기도 다 사용해서 없어지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소비자 행동이다. 행위예요, 행위. 즉, 어떤 행위.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탐색을 하고, 평가하고,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고, 그 사용한 거에 대한 평가도 내리고 그걸 처분하는 이런 모든 총체적인 행위를 합쳐서 우리는 소비자 행동이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소비자 행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시야를 좁혀서 관광객의 행동이란 도대체 뭐냐? 관광객의 행동이란 뭐냐?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관광 상품을 혹은 관광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소비자를 갖다가 우리는 관광객 행동이라고 하죠. 사용하는 소비자의 여기 뭐가 빠졌어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소비자 관광객 행동이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관광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그것을 한 소비자들의 행위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관광객 행동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관광객의 행동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관광행동.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될까? 그걸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러한 연구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이번 학기에 시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각적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호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호등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삼색이 있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노란색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노란색의 역할이 뭐죠? 노란색의 역할? 노란색의 역할이 과연 뭘까? 때 뭐가 되죠? 빨간불이었다가 노란색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파란색, 녹색 불이 켜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노란색이 그럼 노란색이 뭐다? 예측을 하게 해주는 거죠. 예측. 노란색의 역할은 뭐다?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노란색의 역할은 예측을. 예측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준비 단계를 들어가는 거죠. 아,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네? 그럼 이제 곧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나는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즉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변할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면 바로 어떻게 한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즉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광객 행동을 연구하는 게 뭐다? 이 연구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의 행동을 갖다가 예측을 해서 우리는 거길 준비를 한다. 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홍보를 해야 될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즉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관광객의 행동을 연구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좀 어떤 다른 예를 하나 들어줘 볼게요. 실험을 한 거예요, 직접. 이건 뭐냐? 실험의 목적은 광고의 호감도를 평가하는 게 이제 목적을 딱 달고 여러분들한 같은 이런 학생들이 됐던 일반 사람들을 한 20명을 쫙 모읍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한번 와가지고 평가 내리고 호감도를 조사하는데 10만 원씩 준다고 딱 주고서는 한 20명이 모아졌어요. 그럼 20명이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언제 어떻게 할 거냐? 각 영화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쫙 한 5편 정도 보여주는 거죠. 영화를 한 5편 정도 영화를 보죠. 각 영화마다 여러분들의 볼만하다, 볼만하지 않다, 아주 볼만하다, 아주 볼만하지 않다, 보통이다 라고 딱 표시하게 되고, 이 영화는 폭력적이다, 혹은 에로물이다, 이런 식으로 쫙쫙 표현을 해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호감도를 조사를 딱 하는 거죠. 그런 호감도를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끝나고 나서 5편의 영화를 혹은 5편의 광고를 보고 나오는 데서 호감들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는 길에 제 밖에 물하고 우유하고 좀 요기하시라고 쿠키를 갖다 놨으니까 그 박스를 한 2개 정도에다 그거 보시라고 드시고 싶은 거 한두 개 집어 가시라고 딱 얘기를 해놨어요. 다 끝나고 나왔는데 보게 되니까 그 박스를 어떻게 했냐? 하나는 꽉 차게 과자한 쿠키를 갖다가 하나는 꽉 채워놓고 또 하나는 한 반 정도만 차게 해놓은 거예요. 반 정도만 채워가지고서 딱 놔두면 집어가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특징이 벌어지냐? 반 정도 남은 거에서만 쿠키가 없어지는 거야. 꽉 채워진 거에서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없어지는 게 속도. 오히려 반 정도 채워놓은 것이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걸 연구를 한 거거든. 그 광고의 호감도를 조사하려고 연구한 건 아니야. 그거는 위장하려고.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연구하는 목적이 바뀔까봐 일부러 집중을 저쪽에 돌려놓고 아무 생각이 없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 무중력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걸 던져준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니까 꽉 채운 쿠키를 아니라 반 정도 채운 쿠키에서 집어가니까 조금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뭐게 되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다?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희소성의 법칙. 사람은 적은 거 많이 있으면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관심 없잖아요. 물론 요즘에 기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기 알런지 뭐죠. 어찌됐건 별로 관심 없다. 별로 없는 존재가 자체가 되게 작은, 그래서 희소성에서 내가 자주 못 보는 이런 것이 보게 되면 그거를 취하고 싶어 하게 돼요. 그래서 희소성의 법칙,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들이 바로 이런 거다. 뭐죠? 한정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전체 매진이 되는 거죠. 이 한정판을 이용하는 방법, 즉 희소성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희소성을 이용한 법칙인 거예요. 희소성. 그래서 꼭 지금같이 이거는 물건을 갖다가 어떤 상품을 10장이라 아니 1000장이라는 한정을 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품을 보면 에디션이라 그러죠. 에디션. 에디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번에 한정판입니다. 이거 한정판입니다. 이건 희소성의 법칙을 이용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왜? 소비자들의 행동을 연구를 해봤더니 아까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소비자 행동을 연구를 해봤더니 조금밖에 없는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그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다. 일부러 그래서 한정판을 두게 되고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판을 두는 것이 완판이라고 우리가 표현들을 쓰죠. 그런 완판이 갖다 나오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정판은 그렇게 좀 전같이 물건을 갖다가 상품을 한정을 두기도 하지만 여기와 같이 시간을 또 한정을 두기로 30분 남았습니다. 이 세일은 30분만 확인해도 그 다음부터는 정상가격으로 환원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정을 두게 되는 거죠. 무언가가 이것을 요번에 네가 이거를 사지 않으면 너야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힘들어. 너는 이게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이거를 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너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 이런데 그걸 내가 놓친다? 억울하죠. 뭔가 그게 박탈감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꼭 희소성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법칙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이런 식사들인 거죠. 오늘 준비한 자리가 소진되어 영업을 종료. 많이 준비하면 되잖아. 근데 많이 준비 안 해요, 일부러. 이것이 훨씬 더 오늘 내가 이거 못 먹었어. 다음에 내가 와서 꼭 먹는다. 다음에 와서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선 명품인 거예요. 명품. 이 귀족 마케팅, 명품 마케팅도 그런 거죠. 이 명품들의 특징은 진열대 꼭 여러 번 한번 가보세요. 명품들은 진열대 상품이 하나만 있습니다. 동대문에는 수십 개씩 쌓아놓죠. 똑같은 거, 뭔 샘플들을, 상품들을 동일한 디자인, 동일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명품 귀족 마케팅에서는 오직 하나만 진열을 한다. 없는 거야. 창고에 설령 많이 있어도 그거를 갖다 진열하지 않는다. 그래서 손님한테 그러는 거죠. 이거를 구매하고 싶은데 뭔가 갈등을 느낄 때 한마디 던지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일 와서 사실 이거 오늘 팔리고 하면 앞으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엔 사게 된다는 거죠. 질러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희소성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사례다. 즉 이런 것들이 관광객의 행동의 연구는 그러한 그 소비자들의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을 보고 여기에는 이런 법칙을 저긴 저기한 법칙을 해서 마케팅 자료를 사용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그리고서는 개발자는 아까 했죠. 거기에 맞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 관광객들은 앞으로의 트렌드를 보니까 지나간 거를 바탕으로 트렌드를 보니 저러한 트렌드로서 상품이 만들어지겠구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품 개발에 참조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마케터들은 앞으로 이 상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트렌드에 따라가 가지고 상품을 갖다가 홍보 전략을 펼쳐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관광객의 행동은 뭐냐? 예측을 통해서 개발자나 마케터나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맞는 어떤 그 위치에서의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행동,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관광객의 행동이라든가 일반적인 상품을 소비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 그 행동을 연구해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관광 소비자 행동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 본 과목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뤄야 될 어떤 그 차례는 뭐냐? 우리가 다뤄야 될 차례는 소비자나 관광객의 행동을 이해를 하고, 그 개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나 관광객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구나, 어떻게 하는구나, 그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보고 먼저. 그 다음에 이런 관광객들, 우리 관광객 행동론이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온 정보, 내가 내가 잡아온, 내가 구한 이런 정보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가는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각의 마케팅 전략도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그런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야.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 정보가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하겠죠. 그런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고 그런 구매하기로 결정을 하는 그 과정. 이건 나한테 이제 필요한 거네. 그럼 구매하는 의사를 갖다 결정하는 과정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관광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관광객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즉 관여도, 내가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관여도예요.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다, 어떤 그만큼 집중한다. 간단하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치약 사러 갈 때 혹은 샴푸 사러 갈 때 어느 정도로 집중하죠? 그렇지 않고 내가 어제 처음 만난 소개팅 그녀를 만나러 가는 첫 주말에 먹어야 될 식당, 메뉴, 위치를 고민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집중할까? 어디에 더 서칭을 해가면서 달라지겠죠. 그게 이제 관여도. 그 다음에 태도, 어떤 학습, 어떤 나의 동기, 뭘 하게 되는 동기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학습, 어떤 경험, 그 다음에 나의 성격, 나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관광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개별적인, 그 다음에 내가 속해져 있는 가족들의 또 영향이 있겠죠. 나 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가족이 말려. 안 돼. 거기는 위험해. 저기 안 위험한 곳, 일본이나 갔다 와.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또 가족이 미치겠죠. 그 다음에 중고 집단, 내가 소속돼 있는 집단들, 뭐 교회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직장, 이런 내가 속해져 있는 집단의 또 영향력은 또 어떤가. 그리고 내가 속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 동양의 문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회계층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이러한 행동에 영향은 또 어떻게 미치는지, 그거에 따른 관광 행동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아시죠? 자, 다음 순서는 그 학습 과정으로서. 학습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모델이에요. 이게 하나의 모델. 의사결정 과정. 내가 문제를 인식을 해. 문제를 인식한다는 거 뭐냐? 욕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욕구를 인식하는 거. 내가 뭐가 필요해. 이거는. 그랬을 때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를 내리고 구매를 하게 되고 구매 후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떠한 요소들이 있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내가 정보 처리하는 건 내 기억 속에서 내 정보를 찾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그 처리되는 과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정보 처리 과정, 그다음에 의사결정 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도표 모델을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이 모델을 갖다가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뤄야 될 그 주제를 갖다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것이 관광소비자 행동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원출판사에서 김병용 교수님이 지은 책자인데요. 이 책자가 나름대로 설명이 잘 돼 있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 책자를 구매를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제가 PDF를 갖다 교재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 방에다가 내가 그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셔가지고 거기다 메모도 하시고 그걸로 시험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이제 학습 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평가를 우리가 진행하게 될 거고요. 상대적 평가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내 두 번의 지필 평가가 있어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요거는 이제 25%씩 반영이 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5%씩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런 반영이 된 다음에 출석평가 또한 25%.
그 다음에 제가 과제물을 내게 되는데 그 과제물을 갖다가 25%에서 100% 여러분들의 성적을 평가를 갖다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출석평가예요. 4주, 4번이죠. 4번. 한 번에서 2시간씩이니까 4주를 결석하게 되면 저절로 그냥 F 처리가 된다. 이것이 4주 이상 결석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구원을 못 해줘요. 그건 전산망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 관리는 최소한도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다음 출석까지. 요거는 이제 뭐냐면 비대면 강의를 할 때,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동영상 중간에 마지막이나 이런 데 부분에 되면 제가 출석과제를 냈어요. 그리고 출석과제를 갖다 제출해서 그거를 어디다가 이쪽 이메일 touchtour@naver.com으로 언제까지? 수업 당일날 밤 12시까지. 수업 당일날 밤 12시까지 그 동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출석과제를 많게는 5문제, 적게는 한 3문제 정도 제가 문제를 냈거든요. 그 문제 답을 써서 여기다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각 처리를 하게 될 거고 1시간 이내에 들어오면 지각 처리, 1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결석 처리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돼요. 이때 결석 처리는 바로 3번만 결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째 만약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저절로 F학점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제 때? 비대면 할 때 적용된다. 대면할 때는 출석과제 없습니다. 대면할 때는 출석과제가 없고요. 비대면할 때만 출석과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대면으로 수업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출석 과제를 제출을 해야지 출석으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으로써는 이제 과제물이잖아요. 아까 과제물이 제가 25% 비율을 차지한다고 해서 되게 크죠? 25% 과제물 안 내면은 벌써 얼마 75% 남는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좀만 저기 하게 되면 60% 미치면 뭐다? F 나와요. F 나오면 여러분들 2학년 졸업반인데 어떻게 하겠다? 졸업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해야 된다. 이거는 정보 처리 과정을 제가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정보 처리 과정. 정보 처리.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우리는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광고를 정말 많이 접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 여러분의 눈을 갖다가 어텐션, 집중을 시키게 되는 광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광고를 여러분이 고르는데 그 가급적이면 그 광고는 가급적이면 뭐가 됐으면 좋겠다? 관광에 관련된 즉 호텔이 됐던 다음에 항공이 됐던 다음에 어떤 관광지죠. 투어리스트 플레이스 투어 플레이스 해가지고 관광 목적지. 그 다음에 이제 어냐면 먹거리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눈을 확 이런 것들 중에서 너를 땡기는, 여러분의 눈을 집중시키는,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했을 거 아니야, 광고를.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광고를 주의된 이유가 뭔지, 왜 내가 거기를 집중을 하게 됐는지 이런 이유도 쓰시고 그 다음에 그런 광고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그게 맞아 들어갔다, 어디에 맞아 들어갔다라는 걸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광고는 보면 내가 좋아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우수했다. 그래서 나를 이끌었다. 아니면 여기 좀 아쉬운 점. 나름대로 또 그 광고를 여러분들 또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가 나를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끌어당겼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게 됐다. 이게 이제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눈이 띄게 되는 과정. 그거를 내가 기억을 하게 되는 과정. 이런 것이 정보 처리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수한 점과 아쉬운 점을 갖다가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평가를 내려가지고 그런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리포트에는 표지, 목차, 참고 문헌을 필히 기재해야 된다. 그런데 요거를 갖춰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11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비대면 시에 대면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프린터를 해서 직접 강의실에다가 제출을 한다. 강의하는 도중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고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나면 PPT를 해서 발표를 시킬 수도 있어요. 발표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 물론 발표 시간은 대략 5분 정도면 이거 긴 거 안 좋습니다. 발표는 항상 짧게
짧게 한다. 그래서 5분 정도 발표하는 것을 간략하게 발표를 여러분 하게 될 건데, 자, 비대면일 경우에는 발표도 없고 이메일로 제출을 하지만 대면일 경우에는 발표를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PPT로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제출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과제문을 갖다가 준비를 해서 꼼꼼하게 잘 해서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발표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준비를 항상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갖다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랬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PPT를 준비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자꾸 이런 학교에서 자꾸 연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런 걸 할 경우는 되게 벌벌 떨고 그랬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씩 안정되고 해서 이제는 발표하는 것이 크게, 항상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다, 자꾸 연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때 나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발표하는 기회가 나오면 발표를 철저하게 연습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그 관광객 행동론 오리엔텐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과제물이나 됐든가 어떤 교재가 됐든가 어떤 평가 방법이 됐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항상 이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못하더라도 24시간 서비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테니까 24시간의 어떤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거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궁금한 거는 있으면 항상 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변경사항이 있거나 어떤 자료들 같은 경우를 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많이 여러분들 보내줄 테니까 수업 시간 전에 항상 잘 활용해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시간 강의 듣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